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자들은 근무 중단 의사를 밝혀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남에서는 공천 결과 발표도 늦어지고 있어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진의 한 고속국도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이 진행되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구례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불이 나 사육동 한 동이 전소됐고 목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병원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19일 오전 전공의 320명 가운데 과별로 10명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공의 가운데 60% 정도가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대 병원에서는 142명의 전공의 가운데 1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자들은 20일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도 90% 이상 찬성률로 집단 휴학에 결의해 20일까지 휴학 신청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깜깜무소식인데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도 경선 대상자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까지 2달 정도 남은 가운데 오는 21일부터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 기한이 임박한 건데 여야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전북 등 선거구에서 의석수 축소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선거판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획정안에서 전남은 담양, 한평, 장성, 영광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을 제외한 8곳이 분리 또는 통합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 본선 대진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선거구를 기반으로 여수, 갑에 대한 단수 공천만을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10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으로는 선거구 미획정 외에도 제3지대로의 탈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권, 서북권 구도가 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 10석 중에 동북권 6개가 되고 중부 2개, 서부 2개 균형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전남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결정해라. 경남은 국민의힘에서 결정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3지대가 생겼잖아요. 계속 유인하고 있잖아요. 현행법상 선거 1년 전에 획정돼야 하는 선거구. 더뎌질 경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와 자신의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 활동에 임해야 하는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와 20대, 21대까지 늑장을 반복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진의 한 고속국도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이 진행돼 주민들이 큰 소음과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 벽에 금이가 무너질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학동마을입니다. 광주와 강진을 경유하는 고속국도 255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진 작천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까지 총 연장 52m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 지난 2019년부터 공사를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매일 아침 7시부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건물에 금이 간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그 발파 작업할 때 소리가 너무 커요. 자다가도 그냥 꽝꽝 울리니까 자다가도 깨고 새벽부터 하니까 그런 피해도 많이 있고 또 먼지가 많이 날라요 거기서. 공사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한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에 금이 간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사 유출과 자갈 피해도 호소합니다. 비가 내리면 공사 현장에서 토사와 자갈이 흘러내려 주택과 농경지까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토사 유출이 심하게 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여기서 한 700m 떨어진 데 이제 그 학동 저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저수지까지 전부 이제 흙탕물이 내려가서 전부 그 빨간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토사가 공사가 진행된 지는 6년째. 주민들의 피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시작됐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현재까지도 피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토사 유출 피해와 소음 피해, 주택 균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최대한 불편함 없게끔 공사를 해야 그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피해 없게끔 운동합니다. 강진구는 최근 현장에 직접 방문했지만 영암 관할 사업장이라 소음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국도 255호선. 공정률 70%를 넘겼지만 발파 작업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8분 구례 간전면의 한 돈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사육동 한동이 전소돼 자돈 800여 두가 솟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6시 5분쯤에는 목포 산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28살 남성 A모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돼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18분쯤 해남 문내면의 한 주택 외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0살 남성 B모 씨가 손바닥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해경이 지난 18일 오후 7시 10분쯤 한 선착장 앞 해상에서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추락한 승용차가 있는 완도읍 망성리 선착장 앞 해상에 도착했을 때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기상이 좋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조대와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을 급파해 차량에 갇힌 4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완도해경은 구출된 운전자는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귀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소속 6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한 뒤 여수시에 신고했고 여수시는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 여수시의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분리 조치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19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열고 이번 박람회가 한국형 미래교육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드시 성공시켜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며
공생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미래 교육 전시와 문화 예술 교류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급 의료 기관장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 병원과 순천의료원, 제일병원, 한국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6곳과 전남 최초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병원 2곳, 전문병원 11곳의 병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병원장들은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역 의료기관 연계 협력 체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 의료 문제 해결과 의료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행정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립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여수 여도학원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학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교육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여도학원 인근 주민 500여 명은 최근 여도학원과 여수교육지원청에 입장문을 내고 여도초교 입학이 제한되면서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인 가운데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도초 인근 주민 자녀들의 입학을 전면 개방하고 입학 기회가 확대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도학원은 공립화 절차를 위한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립 전환이 결정됩니다. 여수시의회가 이달 23일까지 234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올해 여수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여수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등 3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근로자 지역 유입 대책의 필요성과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합니다.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은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등 7개 종목에 126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승부를 겨룰 예정입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해 전국 동계체전에서 종합 성적 8위에 오른 기량을 토대로 스키 종목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목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동부 창단을 통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 클럽을 통한 인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점식 전 순천 부시장이 전라남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19일 53차 이사회를 열고 안병옥 전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후임으로 손점식 전 순천 부시장을 임명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손점식 신임 사무처장은 영암 출신으로 국회 사무처 전남도 협력관과 영암군 부군수를 역임하고 전남도 비서실장을 거쳐 순천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5월에 열리는 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고 숙박과 교통, 주차 대책과 환경 정비 등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각각 목포 실내체육관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교육 환경을 고려해 학교 중심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중언어 강점 개발 정책 학교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중언어 개별교육 지원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최근 이중언어 강사 워크숍을 열고 학생 활동 중심 이중언어 어휘 교수법과 다양한 읽기 교수법 등의 시연을 통해 단위 학교의 이중언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